네, 현장 플러스 두 번째 이슈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 신일 산업이 요즘 유독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일 산업이 최근에 어떤 이슈가 불거진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1월부터 해서 적대적 M&A를 시행할 것이다. 이런 소문이 들려왔었고요. 지금 그 당시에는 경영권을 갖고 있는 주주보다 대주주가 훨씬 더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적대적 M&A 시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배임 혐의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진짜 적대적 M&A가 제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소식과 함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최근 주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 이 적대적 M&A도 거의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과연 어떤 일인지, 그리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지 취재 기자와 함께 직접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내용 저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사실상 이게 뭐 쉽게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거의 1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냥 한순간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민재 기자도 이 신일 산업으로 본 M&A의 ABCD라고 얘기를 그렇죠. 한 거예요. 네. 그 사건의 전말을 한번 다 살펴보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처음부터 네. 지금에 이르기까지 좀 간략간략하게 이해하기 힘든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네, 이렇게 해서 준비를 그런 해봤습니다. 의미에서 ABCD. 네네. 이왕이면 기승전결이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죠. 한국말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네, 이해하기 준비를 쉽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A 붙여 Z라고 쓰든가.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뭐 처음 시작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네. 어떻게 좀 이야기가 나왔는지 제가 얼추 알기로는 원래는 그 김영이라는 경영자가 있는데 김영이라는 경영자는 지난 1월 당시에 9%의 지분밖에 갖지 네네네. 않았었고 그런데 네네. 그 당시에 황모 씨라는 분이 13%의 지분을 갖고 있는 굉장히 대주주로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네. 좀 A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뭐 신일산업이라는 기업은 뭐 선풍기라든지 네. 뭐 온풍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 나름 유명한 회사인데요. 네. 거의 뭐 59년도에 설립이 됐으니까 사실 업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오래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영 회장이라는 최대 주주분이 계신데 갑자기 그 지난 2월에 개인 투자자인 황기남 노무사가 11%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호 지분이라서 의결권 위임을 이제 해달라라고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네. 그때부터 이제 그 사실상 이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당시 이제 황 노무사는 이제 주주와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소유액 주주를 위해서 좀 나서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황 노무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갑자기 칼 아이콘이 떠오르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비슷한, 네. 말하자면 이 경영자들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네네네. 내가 이 지분을 사들여서 주주를 위한 조금 어떤 더, 의결권을 그렇죠. 내가 강화를 하겠다 이런 의견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칼 아이콘이 했던 행동 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즘에 네. 보면 이런 식으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될 때 보면 항상 주주 측에서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네. 소액 주주를 위한 뭐 주주를 위한 투자자에게 환원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명분을 많이 이제 보여주긴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번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 단계는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위임을 받아서 네. 결국은 지난 이제 3월에 정기주총을 열었는데 이때 이제 네. 표대결이 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 노무사 측은 이제 적대적인 M&A의 방지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이제 황금 낙하산 그리고 이제 이것을 이제 삭제하기 위해서 이제 정관 변경이 있어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또 신규 이사진을 이제 선임해서 이사회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작전을 폈었는데 사실상 그때 이제 황기남 노무사와 이제 그 우호 지분의 지분이 그 김영 회장보다 우위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정기 주총 때 이제 그 송건영 대표께서 이제 의장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얘기하시기를 그 황 노무사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네. 이때는 이제 5%가 넘으면 제때 언제 넘었다, 어느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딱 공시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것을 제때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5% 룰, 즉 공시를 위반했다고 해서 5% 이상의 의결권을 제한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황기남 노무사가 가진 의결권이 거의 대부분이 제한을 당하면서 결국은 이제 신일 측의 경영권 방어가 성공을 한 셈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송건영 대표는 회사의 경영보다는 이제 자기들의 이제 권익만 좀 내세우는 일종의 그 주가 조작 세력이다라고 일단 이런 식으로 좀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만약에 경영자들의 어떤 경영을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움직이라면은 저희가 칼 아이칸과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도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5% 룰을 위반했다는 혐의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네, 그렇죠. 5% 룰을 위반을 했기 때문에 5% 이상의 의결권을 줄 수 없다. 결국 의결권이 굉장히 줄어들게 된 건데 네네. 그래도 이 황 노무사도 네네.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반발이 있었고요. 네. 이제 계속 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지만 결국은 사실상 황기남 노무사가 이기기 위해서는 네. 주총이라는 것을 열어서 표대결을 통해서 그렇죠. 이사를 선임하고 뭐 대표이사를 해임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이제 열려고 계속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사실상 이제 지난 9월에 황기남 노무사가 이제 임시 주총을 열려고 했었는데 네. 갑자기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황기남 노무사가 제출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기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는 네. 이제 황 씨가 실질 주주이기 좀 어렵다. 네. 이제 명의상 주주에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좀 의혹이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 의미는 뭔가요?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의미는 뭔가요? 네. 일단은 신일산업 측에서는 이제 황기남 노무사를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수원지방법원에 이제 정보 제공 명령을 이제 얻어냈는데 그래서 이제 황기남 노무사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네. 지분을 산 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조사하다 보니 이제 황기남 노무사가 이제 천안에 거주하는 강종구 트루텍 대표이사에게서 75억 원의 자금을 받아서 주식을 취득받았다라고 네.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제 신일 측에서 이제 말을 하자면 2월과 4월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황 노무사가 자신의 근로소득과 그리고 사업소득으로 이제 주식을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입금이라고 보면은 이게 사실상 이제 공시 위반에 네, 또 그러네요.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지방법원에서는 소위 말해 신청자인 황 노무사가 실질 주주이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기각을 한다라고 일단 얘기를 한 것이죠. 네. 그리고 사실상 또 트루텍 감사 보고서를 이제 살펴보면은 신일산업 주식 한 117만 주 정도를 당시 한 1,200원 정도의 가량에 이제 매입을 했었는데 이 트루텍 쪽이. 네. 근데 주가가 급등했을 때 일부 매각한 것을 볼 때 약간의 또 차익을 실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완전히 또 아니다라고 또 얘기를 하긴 또 어렵고요. 근데 사실상 또 황 노무사는 사실상 이번 이 주총 때 가서 네. 이 얘기에 대해서 좀 물어봤는데 그 당시에 차익을 받고 처분한 돈은 다시 또 신일산업 주식을 취득하는 데 썼기 때문에 네. 별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래서 다시 또 신일은 다시 또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하는 셈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황 노무사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일은 계속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신일산업 이야기를 계속 들을 때 유증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유증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도 상당히 많았던 거고. 아무래도 1월 당시에는 이 황 노무사가 경영진들보다 더 많은 주식을 갖고 있었다 보니까 이 경영진들이 자기 자신들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이러면서 뭐 황 노무사는 또 참석하지도 않았다면서요. 유증 때는. 그렇죠. 사실상 네. 유증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황기남 노무사에게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렇죠.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지분율이 달라질 수도 네.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계속해서 유증을 철회하는, 그러니까 유증을 이제 멈춰달라는 소송을 또 제기를 했었고. 네.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계속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었는데. 네. 근데 이번에 하필 또 다시 또 임시주총이 열리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이제는 또 다시 또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고 원래는 이제 거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일 측이 좀 더 우위에 서는 방향이 있었는데 유증까지 이제 되면서 네.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네네. 지금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신일산업의 기업 그거를 보니까 지분율을 보니까 현재는 김영 대표가 11%의 지분 네네. 갖고 있고 황기남 씨가 아무래도 9%까지 좀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렇죠. 임시주총에서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 사실 이번 임시주총회에서는 이미 이제 열렸지만 네. 1일 때는 이제 사실상 9%밖에 가지고 있지만 우호지분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모았거든요. 네. 사실상 이번 12월 1일 날 임시주총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는 뭐 주주 간담회 같은 걸 열어서 뭐 전국 각지에 있는 주주분들을 만나서 우리에게 좀 표를 달라 이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우호지분을 많이 얻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와중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이제 황기남 노무사의 어떤 실질 주주로서 이게 약간 의혹이 있다 보니 네. 그 우호 지분 중에 한 명인 이제 윤대중 다우 FA 대표가 선봉에 나서서 이번 임시주총을 이제 신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네. 이제 12월 1일 날
월요일이죠. 네. 월요일 날 이제 임시주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준비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치열한 공방이 있었는데 그 신일 측에서는 이제 증권선물위원회를 통해서 그 황기남 씨와 윤대중 씨 등이 이제 자본시장법 관련해서 좀 위반 사항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패스트 트랙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좀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윤 대표 측에서는 이제 송건영 대표와 뭐 김영 회장 등이 약간 좀 뭐 배임 뭐 이런 식으로 부당한 경영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또 지적을 하고 나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임시주총 날에는 사실상 표대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의결권을 어떤 식으로 얼마만큼 제한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일날 바로 당일날 아침에 공시가 났었는데 김영 회장이 보유한 일부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이제 수원지방법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보유한 647만 주 중에 한 150만 주 정도로 의결권을 제한을 했습니다. 네. 또 반대로 또 김영 회장이 의결권을 또 가처분 신청을 해서 황기남 명의의 주식 또 488만 주 이것도 제한했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또 강종구 트럭특 대표의 그 216만 주도 역시 의결권 제한 행사를 못하게 됐죠. 이게 몇 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잘 와닿지 않는데 지금 당장 그러면 가장 큰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은 개인으로 보면 김영 회장이 제일 크지만 네. 하지만 우호 지분을 모았다는 점에서는 사실상 황기남 노무사 측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번 주총에서 이 김영 회장이 사실 송건영 대표와 함께 공동대표 체제로 간다라는 그 공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그렇게 된다면 좀 이야기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까 했었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이번 12월 1일 날 그 네. 임시주총 주주들이 이제 주최한 임시주총에서 네. 그 이제 송건영 대표이사 해임건이 사실상 가결이 됐거든요. 아. 그런데 사실상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 임총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방어를 하려면 공동대표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대표가 둘이 되면 그렇죠. 좋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어제 갑자기 이제 신일산업에서 이제 송건영 대표이사와 김영 회장이 공동대표로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사회 결의로 이제 공시를 하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네. 정말 그 지분을 놓고 네네. 정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네네. 정작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기승까지 왔으니까 전 쪽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번 임시주총이죠. 이번 임시주총. 그게 올 3월이죠. 이제 오는 3월이죠. 아니요. 이번 임시주총은 12월 12월 1일 했고 했고요. 정기주총이 이제 내년 3월에 열리는데 그 사이가 이제 가장 좀 중요하다고. 중요한 시점. 네. 겨울까지 나오는 건가요? 다음 3월이 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빨리 결판을 보고 싶어하는 황기남 네. 노무사 측은 그렇게 되길 원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좀 이제 겪어봐야죠. 사실 이것도 아직 결판이 이번 임시주총도 아직 결판이 안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 네. 3월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3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그 임시주총에서 두 개가 따로따로 열렸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이제 지하 1층에서 열린 거에서는 뭐 송건영 대표이사라든지 다 이제 해임이 네. 처리가 됐고, 하지만 이제 위에서 이제 또 따로 송건영 대표가 따로 임시주총을 열어가지고 모든 건 부결이다라고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법정이 어떤 식으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지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일에 황기남 노무사 측이의 이제 법정이 손을 들어준다면 이사회에 이제 그 이혁기 씨라는 분이 선임이 됐고 네. 이사회 5명 중에 네. 그러니까 우호 이사가 많아지니까 네. 나중에 3월이 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관 변경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 이사회 결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거에서 굉장히 조금 훨씬 더 우위에 차지하면 결국은 나중에 3월 이후에는 말 그대로 적대적 M&A가 좀 성공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알겠습니다. 그 우호 지분을 많이 그 보유 확보를 네네. 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적대적 M&A가 형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또 어떤 절차를 또 가져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호 지분을 많이 가지면 사실상 이제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 신일산업으로 봤을 때 우호 지분을 만들고 나서 네. 거기에 맞는 임시주총을 열고 그리고 표대결을 통해서 네. 뭐 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사 선임이라든지 감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의안을 올리고 거기에 맞는 정족수와 거기에 맞는 표를 얻어서 네. 통과가 돼야 완전히 성공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번 주총에서 임시주총에서 네네. 이 황기남 노무사가 직접 자리를 했었나요? 네, 이번에 네. 좀 앞에 사실상 저도 처음에 참석을 했을 때는 네. 황기남 노무사가 사실상 이번에
그 앞서 나선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리에 없지 않을까 조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주총이 끝나고 나니까 황기남 노무사께서도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최근의 의혹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일단은 네. 뭐 향후 회사 성장 방향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이번 주총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진행한 그 주총에서는 그 대표가 해임됐기 때문에 신규 대표를 이제 내부 인재라든지 아니면 전문 CEO를 하겠다. 또 네. 직원들의 구조조정은 없다. 그리고 이제 향후 뭐 회사는 어떤 식으로 발전하겠느냐 네. 얘기하니 어떤 저가 선풍기보다는 좀 고가의 선풍기를 만들어서 좀 고가 전략을 진행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했고요. 네. 무엇보다 앞서 이제 의혹이 제기된 자금 출처 관련해서 본인이 직접 또 대답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이 부분은 좀 힘이 실리는 부분이니까 인터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황기남 노무사 인터뷰 직접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보죠. 네. 제가 차입한 돈에 대해서 법원에 충분히 소명을 못했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에서 명의대여가 아니냐, 형식적 주주가 아니냐, 차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런 판단이었었는데요. 제 자금은 뭐 단기 차입 자금도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신일산업 투자에 쓰여질 돈이고 저 위에 다른 분의 자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제 문제에 대해서는 주주 확인 소송이라든가 또 다른 절차를 통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면은 실질주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황 노무사의 심중이 진짜 궁금하네요. 네네. 네, 실질 주주가 되기 위한 그 심중이 무엇인지, 네네. 만약 그것이 정말 경영진들의 배임이나 횡령이나 이런 사건들이 터짐으로써 이 회사를 위해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는 심중이라면 굉장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좀 반대라면 또 회사에 손해를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손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심중이 중요한데, 네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신일산업 경영진들도 알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이번 임총 결과에 대해서는 전혀 네.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일단 송건영 대표의 그 끝나자마자 전화를 좀 했는데 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또 이제 사실상 또 좀 신기한 부분은 이번 임총에서 첫 번째로 의안이 나온 게 이제 천안 지역으로 이 옮기는 네.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사실상 천안 지역으로 옮기면은 신일산업이 한 8억 원 정도의 돈을 천안시로부터 이제 받는 게 있었는데 이것을 원래는 이번 오는 3월 정기주총에서 딱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밤새기 임시주총에서 이게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제 송거영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는 아무래도 조금 그 법원에 따라서 네. 조금 더 우호가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기존의 신일산업이 있던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옮겨가면 아무래도 좀 황기남 노무사 측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이 의안 천안 지역으로 그 본점 소재지를 옮기는 이 의안을 빨리 좀 진행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뭐 이런 것들 다 법원의 판결을 위해서 얘기를 했다 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동대표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 조금 이야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제 3월 정기 주총까지 계속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뒤에 상황도 얼추 얘기는 해주셨어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들어보고 싶거든요. 네네. 3월 정기 주총 이후에 전개 상황 네네. 좀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일단은 이번 그 법정 그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네. 아무래도 만약 황기남 노무사 측대로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하면 뭐 새로운 대표가 선임이 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이사회가 이제 늘어나면 왜냐하면 만약 송거영 대표가 이런 식으로 해임이 되면 지금 황금 낙하산 때문에 소위 말해 수십억 원을 이제 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보수를 지불하고 네. 회사를 나가게 만드는 게 황금 낙하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약 3월 정기주총에서 또 황기남 노무사 측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송거영 대표는 진짜 황금 낙하산도 없이 회사를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또 반대로 이제 신일 측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또 황기남 노무사는 다시 또 패배를 하는 뭐 그런 결과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어느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될지, 뭐 어느 쪽에서 패배를 하게 될지, 그거는 저희가
3월 정기 주총뿐만 아니라 그 이후까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이렇게 인수합병 사례들과 유사하게 진행이 됐던 과거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 그 앞서 3월에 그 신일산업 주총장에서도 송근영 대표가 직접 언급했던 PC 디렉트 사례가 네. 있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이 방송에 출연해서 이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PC 디렉트라는 이제 컴퓨터 장치 도매업체인데 여기도 똑같이 그 스틸 투자자문이라는 이제 권용일 대표이사가 직접 이제 뭐 주주들을 위하겠다, 뭐 소액 주주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비슷하게 이제 우호지분을 만들어서 네. 그 적대적 M&A를 좀 시도를 했었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 마무리는 이제 권 대표가 이제 과거에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었는데 팀스라는 네. 곳에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이거의 주가 조작 혐의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네. 그래서 의결권을 제한당해서 결국 PC 디렉트는 경영권 방어를 성공하게 되는데요. 현재 그 권 대표는 실형을 받아서 징역 3년 6개월로 지금 또 이 스틸 투자자문은 에이블 투자자문으로 이제 사명을 변경했는데 벌금 1억 원 정도를 받은 상태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사실상 이런 그 소액주주들을 위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주가 조직 혐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서 네. 사실상 이 저희 나라에서 그 적대적 M&A가 굉장히 조금 제대로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성공하기가 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을 좀 했죠. 아직까지 이 황기문 노무사는 뭐 주가 조작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직까지 의혹만 계속 서로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뭐가 특별히 네. 딱 판단이 나온 상황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M&A는 적대적 M&A 말 자체는 좀 부정적일지 몰라도 제대로 된 M&A가 형성이 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그리고 주주들을 위한 기업이 탄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번뜩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황기남 노무사가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 갑자기 귀남 선풍기가 나오지 않을까. 귀남 온수 매트. 그렇게까지 네. 또 황기남 노무사가 뭐 전문 경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또 약간의 자기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민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슈의 현장도 오늘 다 같이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